여러분들의 등급을 한 등급 더 올려줄 출제 의도 도함수를 이용하여 위치, 속도, 가속도 관련 문제를 해결한다입니다. 기본 개념은 수투 미분 단원에서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개념들은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즉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능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개념을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의 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치, 속도, 가속도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 보통 위치는 x라고도 쓰지만 이제 s라고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속도는 v, 가속도는 a라고 종종 쓰기도 합니다. 자, 위치라는 것은 시각 t에서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준점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 두 칸을 움직였어요 라고 하면은 얘는 몇 칸 간 거예요? 두 칸 간 거예요. 또는 이쪽으로 움직였어요 라고 하면은 음의 방향으로 두 칸 간 거예요. 얘는 플러스의 방향으로 두 칸 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각 t에서의 점의 속도. 내가 두 칸을 가는데 5km로 갔는지 아니면 4km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속도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위치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을 우리가 속도라고 합니다.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럼 속도를 미분하면 뭐겠어요? 가속도. 자, 반대로 나중에 배울 거지만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흔히 스바, SVA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속도의 부호는 점의 운동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속도의 부호 플러스 4km, 마이너스 5km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얘는 앞으로 가는 거구나, 얘는 뒤로 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운동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가속도라는 거는 뭐예요? 속도 함수를 시각t에 대해서 미분한 값인데 가속도의 부호는 속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예를 들어서 가속도가 플러스 5km다라고 하면은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4다 그러면 속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라는 식의 가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속이라고 해서 앞으로 가는 것만 가속이 아니에요. 뒤로 가는 것도 가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공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속도, 가속도 사이의 미분 관계와 운동의 특징을 파악하는 공식들은 뭐가 있냐.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수직선이란 이렇게 있는 거죠. 어디 갔죠? 수직선이란 이런 식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부분에서 내가 여기에 서 있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쭉쭉쭉쭉쭉 움직이게 되는 거를 이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라고 둡시다. 얘의 위치를 지금 X는 FT다 라고 할게요. 여기를 지금 FT다 라고 할게요. T는 타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치 함수 FT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V가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요. X제곱 플러스 4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여기에 지금 시각 T에 대해서는 위치가 t제곱 플러스 4의 위치로 있어요 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미분을 하면 2x가 될 것이고 여기다가 시각 t를 집어넣으면 2t가 되겠죠. 그러면 2t는 지금 뭐예요? 속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미분하면 뭐예요? 2입니다. 그래서 2가 그냥 가속도다. 근데 만약에 2가 아니라 3t 제곱이 됐다 가속도가, 그러면은 얘는 뭐가 3x 제곱이 됐다 그러면은 3t 제곱이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든 속도든 위치든 계속해서 우리가 시각 t에 대해서 변형하는 값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력의 운동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속도 v의 절대값을 절대값 v를 속력이라고 불러요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속력은 이동하는 빠르기,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지, 근데 내가 앞으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값을 우리가 속력이라 그럽니다. 속력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뭐예요? 양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속력은 절대값이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방향 전피의 운동 방향은 속도 v의 부호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v가 마이너스 4다 그러면은 앞으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간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플러스 8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가 양일 때 양의 방향, 음일 때 음의 방향. 그래서 수직선으로 따지면 오른쪽 왼쪽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점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죠. 점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속도가 v가 0이 되면서 그 전후로 속도 v의 부호가 바뀌는 시점이다 라고 합니다. 자, 내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속도 변환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속도 v에서, 즉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 v를 찾고 여기에서 부호가 바뀌는 시점. 예를 들어서 v라는 식이 뭐가 있을까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2다 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라고 할까요? 그러면 t는 마이너스 2와 2의 사이 실근을 갖게 되는 이차 함수가 나오겠죠? 자,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뒤로 가네요. 그러다가 위로 가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운동 방향도 갈 수가 있다. 자, 그다음에 v는 0이라고 해서 운동 방향을 바뀌는 것은 아니다. 왜? 잠시 멈췄다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중근을 가질 때. 자, 가속도와 속도의 부호 관계라고 했습니다. 가속도 A와 속도 V의 부호가 같으면 속력이 증가하고 부호가 다르면 감소해요. 당연한 거죠. 가속도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계속해서 속도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거를 따지는 거라 그랬죠. 자, 근데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뭐예요? 도함수에서 증감표랑 비슷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수능 핵심 문제 유형에는 뭐가 나올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위치, 속도,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 시각 t는 0일 때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시각이 t일 때 점 p의 위치 x가 이렇게 표현됐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s라는 위치 함수가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시각 t는 1일 때 점 p의 위치는 1이다. 여기다가 1 넣으면 나오겠죠? 1 넣으면 1 빼기 1, 0, 0이네요. 디역 틀렸고. 그 다음에 시각 t는 1일 때 점피의 속도는 0이다.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얘를 미분하라 그랬죠. s 미분하면 v니까. 그럼 v에 대한 함수 3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0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0이네요. 자, 출발한 후에 점피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 대해서 점피의 가속도는 4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일단 미분한 거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은 속도가 0이 되는 점을 일단 찾아봐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먼저 값을 찾고, 그러면은 그 시각 대한 t가 나오겠죠? t는 뭐다 나오는데 이 t를 한 번 더 미분한 a의 값, 가속도 함수 6t 마이너스 2 여기다가 집어 넣었을 때 4가 맞냐 틀리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운동 방향 전환 시각 및 그때의 위치 거리 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운동 방향이 전환됐거나 아니면 그때 위치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된다? 속도 v의 부호가 변하는 시점, 단순히 0이 되는 게 아니라 부호가 변하는 시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시각 t는 0일 때 출발해서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한 시각 t의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출발한 후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의 점 p의 가속도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S. 자, 우리 스바 기억하기로 했죠? S 미분하면 V, V 미분하면 A라 그랬으니까, 자, 그럼 S를 어떻게 구해요? 구하는 게 아니라 S를 한 번 더 미분해서 V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X 프라임 또는 V에 대한 함수는 3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속도에 대한 함수니까 이걸 뭐 해주면 돼요?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 해줘가지고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해를 구한 다음에 또 뭐 해줘? 또 미분해줘요. 6t 마이너스 3 그 해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구간이 나오겠죠. 두 점의 운동 또는 미정계수 포함 문제도 종종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위치 함수가 두 개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x1, x2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한번 미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2t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 같다라고 보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자, 그럼 t의 값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PQ 사이의 거리라 그랬으니까 거리는 뭐예요? 스바 중에 S라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여기서 나온 T, 물음표라고 할게요. 물음표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물음표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좌표 점이 찍히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의 거리는 몇몇일까? 몇 차이가 있을까? 이거를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주 하는 실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와 속력 혼동. 속도는 계속해서 방향을 포함했어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거를 포함하는 건데, 속력은 방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나 빨리 갔을까 덜 갔을까 이런 값을 찾는 겁니다. 운동 방향 전환 조건 오류라고 했습니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V가 0이 되는 순간 중에서도 속도 V의 부호가 실제로 변하는 시점입니다. 무조건 0이라고 해서 부호가 바뀐다는 아닙니다. 자, 미분 계산 실수, 위치, 속도, 가속도 간의 미분 관계를 적용할 때 다항함수의 미분 계산 실수, 미분 잘못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계산력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의 그래프 해석 능력 부족, 속도의 그래프를 보고 알아내야 된다. 왜? 앞으로 갔는지 뒤로 갔는지 속도 그래프가 속도 함수가 판단한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시각 t에서의 속도 그래프에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분계수와 도함수, 함수의 그래프 방정식의 실근을 통해서 속도와 속도 함수, 거리 함수, 위치 함수, 가속도 함수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알아서 풀 수가 있었고요. 이후에도 부정적분, 정적분 계속해서 쓰입니다. 제가 아까 스바 기억하라 그랬죠. 이쪽으로 가면 미분, 이쪽으로 가면 적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문제 2번.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워봤었던 도함수의 활용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배운 출제 의도가 여러분들의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